다음은 문제를 풀기 전에 29페이지에 있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단어가 사실은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데, 일단 모든 책이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정계수법이 무슨 뜻인지 그 어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정은 뭐냐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이에요. 미정이라고 하는 거는 미정계수법에서 미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게 미정계수법이에요. 그럼 미정계수법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책에 밑줄 그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체 계수를 다 전개해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있는 거를 모두 전개해가지고 전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양변의 동류항끼리의 계수를 비교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뭐 x-2하고 2x-1 더하기 5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전개하고 바로 암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수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다, b는 -5다, c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수 비교법이고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밑줄 그어드릴게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적당한 수의 곱을 인수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편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인수가 0이 되게끔 하는 값을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러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x는 2를 대입하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가 0이니까요.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또 만약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 더하기 c가 돼가지고 여기도 0이니까 얘도 5가 되는 거고요. 근데 문자가 a, b, c 3개인데 시계값이 2개만 나와있죠, 식이. 그래서 하나를 더 대입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해버리면 0 대입하면 0이라고 하는 건 -2고 얘는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게 7이다. 그러면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는 있겠죠. 자, 지금처럼 하는 게 수치대입법이에요. 숫자는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계산 편하게 하려면 얘가 0이 되는 거, 2라든가 2분의 1 같은 거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치대입법이다, 계수비교법이다는 뒤에 문제 풀면서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먼저 적어 놓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이걸 기준으로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계수비교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라고 정리하고 가시냐면,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훨씬 더 쉬운 거는 책에는 계수비교법이 먼저 소개가 돼 있지만, 훨씬 더 풀이가 짧고 좀 더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방법은 수치대입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대입법이 가능하면 그냥 수치대입법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수치대입법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이제 뭘 적용하면 되냐면 계수비교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수치대입법이 이제 언제 안 되느냐, 언제 안 되는 거냐면, 안 되는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자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2개면 식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즉 대입할 수 있는 값이 2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문자의 개수는 예를 들어서 뭐 3개인데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대입 가능한 값이 인수가 0이 되도록 해주는 값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입 가능한 값이 그 숫자만큼이 안 돼요. 문자는 2개인데 대입 가능한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거든요. 문자가 2개면 대입 가능한 값이 2개가 나와야지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2개인데 대입 가능한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수치대입법으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계수비교법으로 풀면 돼요. 계수비교법으로 풀면 되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뒤에 가면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적기만 하세요. 수치대입법도 안 되고 계수비교법도 안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조립제법을 사용하거나 직접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왜 정리해드리냐면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책에서는 수치대입법으로 풀고 있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책에서는 계수비교법으로 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요. 도대체 이걸 수치대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계수비교법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둘 모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해설에 보면 왜 이걸 수치대입법 하고 있고 왜 계수비교법 하고 있고 이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이 더 쉽고 아니면 뭐 계수비교법이 더 쉽고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미정계수법은 수치대입법이 일반적으로 더 쉽게 나오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이걸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29페이지에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 또 있는데 요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x값이 얼마를 집어넣든 간에 성립한다는 얘기죠. 모든 x도 같은 말이죠. 어떤 x값을 집어넣더라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임의의 x라고 하는 건 임의라고 하는 거는 랜덤인데 랜덤은 앞으로 수학에서 랜덤이라고 하는 거를 랜덤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모든이라고 바꿔가지고 해석하세요. 그래야지 생각하시기 편할 겁니다. 물론 단어는 좀 다르지만 수학에서의 의미 자체는 모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하여 임의란 말은 x 랜덤으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얘기랑 같은 거고요. 어떤 x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도 x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항등식을 뜻하는 표현이다.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개념 28페이지까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30페이지 문제풀이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